일단 여러분 출석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제 시험 치고 왔거든요. 어제 시험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A씨, R씨 둘 다. 그래서 어제 시험 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없어요? 시험을 쳤다면 오늘 안 왔겠죠, 맞죠? 너무 힘드니까. 파트 5, 6가 엄청 보통 정도로 나왔는데 파트 7이 정말 헬처럼 나왔어요. 헬. 어느 정도 헬이냐면 기사문 두 개가 튀어나왔는데 기사문에 문장 삽입, 이게 문장 순서대로 삽입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순서 1, 2, 3, 4 중에 뭐 넣을래? 와,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험이었고,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기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가 900점 이상이 아니라면 만약에 저런 기사문을 발견하면 버리고 그냥 나가세요. 아시겠죠? 버리세요. 저런 거는 나중에 900 이상 갈 때 필요한 거니까 버리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이런 거죠. 보통 동의어들. outstanding의 동의어. outstanding 여러분 뛰어난, 뭐 눈에 도드라지는 이런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 어제는 unpaid라는 의미로 나왔거든요. 지불되지 않은. 그래서 outstanding debt, outstanding the payment, outstanding billment라고 이런 거 나왔는데 outstanding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어제도 나왔어요. keep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계속 뭔가 지속하다라는 표현에 continue랑 동의어로 나왔는데 keep이라는 동사는 보유하다라는 의미랑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I'm gonna keep the tumbl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 뭐 와인 이런 거 먹다가 남으면 킵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쓰는 keep이 있고, 안 그러면 계속 공부하다 keep studying의 keep이 있거든요. 어제는 continue가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보유하다가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우리가 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파트 5에서 논란 문제로 나왔던 게, 여러분들 혹시 운동한 사람들 벌크업 한다라는 얘기 하는데 들어봤어요? 벌크업? 몸 키우는 거죠. 벌크가 이제 좀 덩치가 커진 이런 의미인데, 벌키라고 말하면 약간 좀 덩치가 큰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어제 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가죽 가방은 벌키하지 않다. 벌키하지 않다의 반대말이 스페시픽이냐 펑셔널이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보통 스페시픽을 정답으로 많이 선택하죠. 왜냐면 세부적인 느낌이 나니까. 근데 지갑은 스페시픽 할 수가 없어요. 지갑의 뭐 사이즈나 길이 이런 게 스페시픽한 거지 지갑이 스페시픽할 수는 없어요. 지갑은 펑셔널 하는 거예요. 펑셔널. 저게 기능성이다, 기능적이다라고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의어 문제가 나오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해커스토리 그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 저랑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명사절 배웠던 것 같은데 맞나요? 명사절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관계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무슨 대명사라고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o라든지 which라든지 what이라든지 이 친구들이랑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ever라는 친구가 붙는 거 동그라미를 3개 쳐두면 돼요. 여기 ever가 붙으면 해석이 누구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who라고 말하면 누가 시험을 쳤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whoever를 붙이면 누구든지 시험을 쳤던 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품사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랑 온다는 건 똑같아요. 뒤에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놈도 배웠잖아요. 뭐뭐 있었어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걔들을 제외한 who, which,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랑 오거든요. 근데 whoever가 됐건 whatever가 됐건 whichever가 됐건 싹 다 불완전한 문장이랑 와야 해요. 단 해석상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못 찾은 것 같은데 부사절 전 페이지예요. 펼쳐두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풀어보세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건 해석으로 풀어야 됩니다. 해석해보세요. who냐 whoever냐 해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저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who를 먼저 넣어봐요. 누가 선택되는지 그 상을 받도록 $500도 같이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걸 내볼게요. 누구든지 그 상을 받도록 선택되어지든지 $500를 받을 것이다. 해석상 뭐가 조금 더 적합해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제가 who로 해석해 볼까요? 누가 그 캐릭터를 연기할지 밝혀지지 않았다가 맞을까요? 안 그러면 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누구든지 그 캐릭터를 연기할지 밝혀지지 않았다. 뭐가 조금 더 맞아요? 어감상. 이렇게. 해석상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 4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형용사처럼 쓰이는 관계,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기본적으로 한번 풀 수 있는 대로 풀어볼까요? 3번, 4번. 형용사처럼 써야 돼요. 자, 가볼게요. We can go to.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Conference room is free. 어느 컨퍼런스 룸이 비어 있으면 혹은 어느 곳이든 비어 있는 컨퍼런스 룸을 갈 수 있습니까?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예요. 만약에 앞에 컨퍼런스 룸을 만약에 쓰셨다면 여러분들은 위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어 있는 곳에 가자라고 말했겠죠. 근데 지금 어디가 비어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든 가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4번 보도록 할까요? He figured out. 그가 알아냈습니다. 뭐를요? 어느 곳이든 그의 주상인지가 맞겠습니까? 어느 곳이 그의 주상인지가 맞습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이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푸셔야 되거든요. 5번, 6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빠르게. 5번은 계속 어려운 것만 나오네. 5번, 6번도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5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동사가 is discussed가 나오고 is 또 뒤에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예요. 자, 그런데 주어 자리에 올 만한 접속사를 조금 골라내 보니까 기본적으로 whichever 아니면 whatever가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불완전한 문장이랑 올 수 있는 놈들이 which 아니면 what이라고 제가 배웠잖아요. 자, 그럼 둘 중에 which가 답일까 what이 답일까 정하는 방법은 which는 보통 선택지가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1, 2, 3, 4, 5, 6, 7 하고 나서 이 중에서 뭐든지 간에 이게 위치해보고요. 그런 거 안 정하고 그냥 아무거나 뭐든지 간에라고 말할 때 쓰는 게 whatever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whatever가 맞아요. 선생님, 이거 미팅 내에서 했던 얘기니까 범위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잘게 정해줘야 돼요. 1, 2, 3, 4, 5, 6, 7이 떠야 돼요. 일반적으로 위치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외국 갔을 때 어떤 옷가게 점원이 여러분들한테 Which color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색 중에 뭐가 좋아? 라는 의미가 되고 What color do you like? 라고 말하면 네가 원하는 색 뭐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ich가 들어가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정답은 B예요. 6번 access이 동사이고 뒤에 is requested to 뭐뭐 하도록 요구되다. 요구받다가 또 동사예요. 동사 더블 동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근데 앞에 문장이 지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주어가 없거든요. 자, 주어 없을 때 와야 되는 거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whoever 주격 관계 대명사란다. 기본적으로 그냥 의문 대명사인데 whoever가 튀어나와줘야지 지금 주어가 없을 때 주어 역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어렵죠? 잘 들어요. 어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제 말씀 왜 드리냐면 얘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거든요. ever가 들어가는 놈이 답이 되는 건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라는 거는 어제처럼 안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잡고 넘어가는 이유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오면 방금처럼 해석을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ever가 나오는 건 찍고 넘어가세요. 그냥 어제는 안 나왔어요. 참고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시간 많이 쓰지 말고.
자,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절, 이건 어제 나왔어요. 부사절이었고요. 끊어서 읽어볼게요. 부사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부사절. 부사예요, 부사. 부사인데 얘가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덩치가 커졌어. 벌크업에서 bulky하다,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거대한 부사가 되어서 앞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을 또 꾸며줘요. 해석을 하면요. I travel around the world. 내가 세상을 여행했어요. When I was 20 years old. 내가 20살이었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끝. 자, 재밌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이 부사절은요. 주어 동사 생략이 가능해요. 언제? 비동사일 때. 주어랑 비동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를 생략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어제 시험장에 나왔던 파트 6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 뭐 저는 재밌었는데 학생들은 힘들었겠죠, 이런 거. 저는 이거 알려주려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거 보세요. If needed가 정답일까? If they need가 정답일까? 어제 학생들이 보통 if they need를 정답으로 많이 선택했죠. 왜? 저게 그나마 문장처럼 보여서 그래요. 맞지 않나? if가 접속사라면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주어 동사 이렇게 보통 써가지고 정답을 they need로 골랐을 건데 틀렸어요. 틀렸어. 정답은 needed이에요. 왜 그러냐? 잘 봐요. need가 타동사예요. 타동사. 우리가 배운 자동사가 아니야. 타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 와야 되는데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이 문장 구조 터졌어요. 그럼 이게 왜 정답이 되느냐? 제가 아까 말했죠. 주어랑 비동사일 때 생략 가능하다고. 부사절일 때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pp가 오면 수동태죠. 그래서 원래는 if it is needed가 문장이었는데 it이랑 is랑 없애버리고 if needed가 된 거예요. 저게 정답이었어요. 파트 6. 저런 논란 문제 어제 불토익에서 맞추잖아요. 점수 미친 듯이 올라가요. 보통 불토익을 만나면 점수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점수대별로 달라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가 6, 700점대다. 불토익이 훨씬 괜찮아요. 왜냐면 점수가 조금 확 뻥튀기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가 뭐 800 후반, 900 이상이다. 그럼 잘 안 나와요. 불토익일 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점수 6, 700점대를 원하면 어제 시험장 가가지고 저런 거 학생들 다 틀리는 거 저런 거 본인이 맞추잖아요. 점수 미친 듯이 올라가요. 상대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토익은. 토익 강사들은 보통 이거 답지 이게 제출 안 해서 내고 제출 이거 안 해가지고 내거든요. 저희가 맞추면 여러분 안 좋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거 여러분 맞추면 점수 착 올라가잖아. 파이팅. 자, 그래서 오늘 부사절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적어두세요. 주어랑 비동사일 때 무조건 생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제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부사절은 말해 뭐해. 주절의 앞이나 뒤에 바로 붙는다. 주절 앞에 올 때는 콤마를 찍고 나온다. 이렇게 거의. 근데 주절 뒤에 나올 때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 이렇게. 콤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쓸데없는 게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찍고 나와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처럼 기억을 해요.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접전부 문제. 어제 제가 세웠는데 7개 나오더라고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 나왔거든요. 접전부 문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오는 거 당연하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오는 거 당연하고 부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장 두 개의 연결 기능 없이 콤마 찍으면서 문장 앞에 튀어나오면서 뒤에 주어 동사 같이 나오는데 앞문장 뒷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접속사는 앞문장 뒷문장을 연결하죠. 근데 부사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웃긴 게 뭐냐면 어제 저한테 이제 학생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인스타로 이제 질문을 제가 받으니까 인스타로 해주셨는데 선생님 뭐 어떤 문제 나왔는데 왜 이건 답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가 접속사고 뭐가 전치사인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오늘 배우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붙고 앞에도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는 안 돼요. 의미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 학생분이 의미는 똑같은데 왜 답이 안 되는지 물어봤는데 품사 차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표현인데 although랑 eventhough는 접속사예요. 얘들은 뭐라고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올 수 있는데
despite나 in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되고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nevertheless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보면 되겠다, 그쵸? 요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은 건데 이쪽은 접속사 친구들, 이쪽은 전치사 친구들, 이쪽은 부사 친구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밑에 때문에 because, since, 뭐뭐 때문에란 접속사 because of, due to,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다라는 점이에요. 기억하고 밑에 있는 문제 두 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화이팅! 밑에 문제 두 개 있죠? 1번, 2번 풀어보세요. 동사가 몇 개인지 찾으면 됩니다. 찾았죠? 1번에 동사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뭐랑 뭐예요? listens랑 runs.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while이 나와야 되죠. 2번 볼까요? 2번에 여러분들 동사 두 개 있잖아요. 뭐랑 뭐예요? blamed랑 한 개 더 made. 아주 좋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although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제가 despite를 쓰고 싶다 쓰면 돼요? 안 돼요. despite는 전치사니까. 여기에 제가 그냥 though를 쓰고 싶다 써도 돼요? 돼요. though는 접속사거든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1, 2, 3, 4, 5, 6을 푸시는데 동사 두 개 다 찾으면서 푸세요. 화이팅! 좋아요. 앞에 넘겨가면서 다 풀었어요? 가볼까요? 앞에 왔다 갔다. 좋아요. 1번에 동사 두 개 찾아보세요. 뭐랑 뭐가 동사예요? is랑 works가 동사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접속사.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차근차근. 괜찮나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잘 봐요. 이렇게 바꿔보자. 이걸 없애요. 이렇게 바꿨어. 그럼 정답 뭐가 돼요? despite가 되죠. Despite the old car.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 작동한다. 이런 느낌이랄까? 맞춰주면 돼요. 힘을 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동사 두 개 찾으세요. 뭐랑 뭐가 동사입니까? need랑 can call이 동사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정답은 if. 3번 갈게요. did가 동사고 slept가 동사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근데 둘 다 접속사 아니야? for도 접속사 되잖아요. 뭐뭐 때문에. for도 접속사가 됩니다. 뭐뭐 때문에. 자, 그럼 봐요. 여러분들은 너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숙제를 했다가 맞을까요? 안 그럼 너가 잠을 잤으니까 숙제를 했다가 맞겠습니까? 자는 동안에. 이게 정답이죠. 빨리 갈게요. 4번. 4번 보니까 will clean 동사고 is 동사예요. 필요한 건 접속사. 정답은 because죠. 5번은요. 정답은요. if죠. 동사 두 개 나왔으니까. 6번 정답은요. before죠. 왜? 동사 두 개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너무 easy해서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오고 지금부터 배우는 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접속사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구별하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사자성어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시조이양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시조이양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약간 중국어 느낌 좀 나는데 시조이양,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이렇게 크게 4개로 쪼개요. 시조이양, 시조이양 이게
부사절 접속사들이에요. 무슨 절 접속사라고요? 부사절 접속사. 선생님, 왜 시조이항이라고 나눠요? 왜 시조이항이라고 나오느냐? 그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이 친구 두 친구를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이거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혹시 들어봤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줄이면 시조현미가 되는데요. 미래시의 위를 못 써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오면 미래시의 위를 못 씁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접속사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before, after, as, when, since, until, while, as soon as.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이 다음에 위를 절대 못 씁니다. 쓰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둘 다 같은 문제 보기 속에 들어있으면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봐요. We go to the beach. 우리는 바닷가에 갑니다. 여름이 옵니다. 바닷가에 가고 여름이 온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하느냐? 품사적으로는 until도 되고 when도 돼요. 근데 상식선에서 여름이 오기 전에 바닷가를 갈까요? 여름이 오면 바닷가를 갈까요? 오면. 상식선에서 보편적으로 풀어야 돼요. 토익은. 물론 저도 여러분들 여름에 바닷가 가는 것도 좋은데 겨울도 저도 좋아해요. 바닷가 가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when이고요. 조건의 접속사를 쭉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할 거 if랑 unless는 반의어예요. if는 한다면이고 unless는 안 한다면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안 하면 이렇게 말할 때.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 조심하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해석으로 또 풀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like가 동사고 should try가 동사예요. 그러면 만약에 너가 치즈를 좋아하면 치즈 피자를 먹는 게 맞을까요? 안 그러면 안 좋아하면 먹는 게 맞을까요? 좋아하면 먹는 게 맞겠죠. 끝.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현재가 미래를 대신 위를 못 쓴다. 이게 3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위를 못 써요. 요 접속사들이 나오면 위를 못 써. 계속 가요. 이유와 양보는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는 포인트가 달라요. 이유와 양보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전치사랑 구별을 시켜요. 뭐랑 구별을 시킨다고요? 전치사랑 구별을 계속 시켜요. 지금부터 봐요. 여기 보니까 although,랑 though랑 even though 전부 다 접속사거든요. 요거를 이제 양보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양보 접속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반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뒤집혀요.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나쁜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날씨 나빠. 근데 난 학원에 왔어.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학원에 왔어. 근데 비가 와. 이렇게 말한다거나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싹 다 접속사다라는 점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파트가 이거 두 개. 요거랑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despite는 전치사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however는 뭘까요? 이거 정말 제가 놀랐던 게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문법책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리딩 책을 보잖아요. however가 접속사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야. 토익에서 그렇게 하면 다 틀려요. however는 부사예요. 그러나 아마 뭐 설명하기 귀찮았나 봐요. 제가 예전에 EBS 책 문법책을 좀 봤거든요. EBS 책에 접속사라고 그냥 적어놨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토익은 섬세하게 문법을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however 부사예요. 부사. 얘는 문장 두 개 연결 기능이 없어요. 선생님, 전 어떤 책에서 however가 접속사라는 거 봤는데요. 알아요. 얘가 접속사로 쓰이는 순간은 굉장히 특별해요. 저도 아는데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이면 이거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와요.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나는 학원에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however cold it is. 얼마나 밖이 춥다 하더라도 I go to 해커스에 가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거나 보통 however가 정답으로 나오려면 억지를 부려야 돼요. 엄청. 그래서 안 나와요. 토익에서 정답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봤어요. 언제 봤냐? 해커스 토익 천재 2에서 나와요. 학생들 놀래키려고. 근데 시험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얘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however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보통 부사로 나오는 건데 접속사로는 정답으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어떻게 낚느냐? 이거랑 같이 나와요. whereas를 쓸래, why를 쓸래, however를 쓸래? 이거를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whereas가 학생들한테는 부사처럼 느껴지나 봐요. 이거 접속사예요. whereas. 저는 보통 시험장에 however랑 whereas가 있죠? 무조건 편애해요. 야, however, 너 나가. however를 지우면 세상이 깔끔해 보여요. 보기 중에 however랑 whereas가 있으면 무조건 whereas에 손을 드세요. 만약 시험장 가서 1초 남았어. 감독관이 1초 있다 채점관 막 거들 것 같아 내 답지. 그럼 보기 중에 지문도 못 봤어. 보기 중에 however랑 whereas 있죠. whereas예요. 아시겠죠? 100%라고 제가 말 못해. 근데 감독관님이 막 1초 있다 걷어갈 것 같아. 그러면 whereas 찍고 나오세요. 그러면 조금 덜 후회될 거예요. whereas가 정답으로 훨씬 자주 나와요. 그리고 while도 반면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둘 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둘 다 그러나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however랑 liable로 항상 쓰여요. 기억을 반드시 해둡시다.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뒤집혀요. She went to work. 그녀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She was sick. 그녀는 아팠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갔네요. 정답은요. even though죠. 2번 갈게요. I exercise regularly. 나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반전이네요. although. 요렇게. 됐죠? 밑에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인과 결과랄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밥을 먹었으니까 잠이 온다. 커피를 안 마셔서 피곤하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because, as, since 여러분 as도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as가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있는데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since도 그렇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밑에 that 친구들이 있거든요. Now that 이렇게 now that, in that이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표현이고요. So that도 있어요.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여요. Now that,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So that은 뒤에 거 하기 위해서 앞에 걸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낚이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so that 사이에 지금 빈칸이 있을 때랑 so that 사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so that이 사이에 지금 빈칸만 있고 품사가 없을 때는 하기 위해서로 하면 되고 so하고 여기 별표가 들어가고 that 여기 보통 형용사나 뭐 부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형용사가 들어가죠. 이 밑에 형태로 쓰이면 너무 뭐뭐 해서 that 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traffic is so heavy that I can't come here. 너무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못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써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so that 요것만 달랑 두 개 다닐 때는 하기 위해서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밑에 있는 문장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1번 정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와이파이 있으니까 앞에 갔죠.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예요? 잘 봐요. 그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짐은 지금 영업팀에 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나서 영업팀에 있다. 이게 맞을까요? 안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업팀에 있는 걸까요? 때문에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접속사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말 잘해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전부 다 정답이 되어 보이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푸셔야 되거든요. 제가 30초 드릴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지금부터 시작.
다 풀었어요. 10초. 매번 시험장 갈 때마다 나오는 형태예요. 1번부터 볼게요.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해석해 볼까요? 줄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왔습니다. 정답은 앞에 거. 왜? 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2번 갈게요. I will s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노래해 줄게요. 너가 원한다면. 정답은 if가 되겠죠. 3번. Louis was tired. 루이스가 피곤했어요. 그가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오케이. 4번 별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틀릴 때는 until을 정답을 많이 선택하죠. 왜? 우리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사용 전까지 충전하고 사용할 때 카페 들고 나와가지고 쓰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런 문구는 미국에서 컴퓨터를 사면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노트북을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꽂고 충전해. 그거야. before예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보면 before가 정답인데 보통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느낌으로 보면 until이 정답이거든요. 요거는 약간 시험에 나오면 논란 문제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나오면 사용 설명서에 보통 나와 있는 거는 before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래요. 첫 번째 랩탑을 쓰기 전에 그 순간에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적어두거든요. 5번 갈게요. 내가 점심을 제꼈어요. 내가 바빴기 때문에가 정답이죠. 6번 갈게요. 너는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의 영수증을 들고 오는 한. 정답은요. As long as. 굿. 7번. This product is on sale. 이 프로덕트는 할인 중입니다. No one is buying it. 아무도 안 sam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사네. 할인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답은 이분도 꿀 이렇게 맞추면 돼요.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올라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복합관계 부사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인데 이거를 모른다, 처음 듣는다 얘기하면 서로 안 좋잖아요. 어디 가서도 무조건 이거는 들어봤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저기 제일 밑에 보면 however라고 있죠. 어떻게 뭐뭐 하더라도 맞죠. 아무리 뭐뭐 해도. 잘 들으세요. 제가 보통 시험장 가서 정답으로 나오려면 뒤에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나서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온다. 이게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거의 어떻게 보면 죽은 문법 같아요. 토익에서는. 이 중에서 살아있는 한 놈만 필기하세요. 가장 위에 있는 거.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놈은 가장 위에 있는 거 저거밖에 없어요. whenever예요. 제가 when이랑 정확하게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가 영어 공부할 때 전화해 when you study English call me랑 whenever you study English call me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언제든지가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whenever가 있으면 when은 없을 거예요. when이 있으면 whenever는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 친구만 살아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wherever나 however 같은 거는 거의 죽어있는 문법이라고 봐도 돼요. 토익에서는. 저 믿으세요. 그냥 가장 위에 거 저거 하나만 적어두시면 돼요. 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거대한 부사가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다. 그리고 한 개만 더 갑시다. 제일 처음에 배웠던 복합관계 대명사가 다시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그 친구는 명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부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적어두시기만 하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whoever였으면 기본적으로 뭐 누가 뭐뭐 한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서 명사절로 쓰였다면 부사절로 쓰이면 누가 뭐뭐 해도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배우면 헷갈려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적어도 who, what, which는 뒤에 ever가 붙건 안 붙건 불완전한 문장이랑 온다라고만 기억을 해둘 것 같아요. who, what, which는 뒤에 ever가 붙건 안 붙건 불완전한 문장이랑 온다. 근데 그게 이끄는 문장이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제 시험장 정답으로 ever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안 나올 때도 많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제 토익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버릴 건 버리고 내가 맞출 문제만 맞춰도 700점까지는 그냥 가거든요. 7, 800점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적게만 적어두세요. 그냥 다음에 나중에 900점 갈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또 되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나요? 맞출 문제를 맞춥시다 우리는. 자 그럼 지금부터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즐겁게 4번까지만 딱 풀고 저랑 같이 퀴즈 보도록 할게요. 1,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만 풀어보세요. 다 푸신 분들은 9번까지 쭉쭉 나가세요. 갑시다. 1번. You must focus on the presentation. 야, 너 PPT에 집중해. 발표 집중해야 돼. 지금 focus on이 동사 한 개 튀어나왔고 뒤에 is presenting 동사 두 개 튀어나왔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보기 중에 정답은 A. while. 하는 동안에. 그 스피커가 발표하는 동안에 집중해. 이 말이겠죠. 2번 값세다. 이번에 had trouble ing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 동명사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트러블이나 difficulty 다음에 ing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뭐뭐 하는데 뭐를 겪어요?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해석이 바로 돼야 돼요. 어제 제가 파트 7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말했죠. 그 파트 7을 잘하는 방법은 파트 7에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5, 6에서 배운 이런 수거들이랑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면 뒤로 돌아오지 않는 독해를 하면 돼요. 이게 뒤로 돌아오는 독해를 하면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거든요. 전진 독해처럼. 예를 들면요. 만약에 저라면 Mr. Mason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네. 집을 파는데 이렇게 바로 해서 덩어리째 뒤를 보니까 접속사 있고 이게 굉장히 예쁜 뷰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반전 이분도 이게 정답.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가졌네요. 어려움 파는 거 집 파는 거. 이 사람이 집을 파는 어려움을 가졌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써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덩어리째로 전진 독해하려면 파트 5 수거 단어 연습하셔야 돼요. 정답은 D고요. 3번. I will reply to your email. 내가 너희 이메일에 답장을 할 거예요. Once I receive it. 내가 그거 받으면. 정답은 B예요. 재밌는 거. 앞쪽에는 will을 썼는데 뒤쪽에는 왜 will을 안 썼을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굿. 잘했어요. 4번 갑니다. The team members must stay in the office. 아하, 그 팀 멤버들은요 사무실에 머물러야 돼요. This presentation is finished. 이 PPT가 끝나면 끝나기 전까지네. 정답은요 B. until 뭐뭐 하기 전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PT가 아직 안 끝났고 미래에 끝날 것인데 여기에 will be finished를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게임 끝났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퀴즈고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 다 넣어놨으니까 분사까지 잘 신경 써서 풀어보세요. 즐겨보세요. 이거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이. 즐기세요. 즐기세요. 어이.
쌍문 뒤에 주시면 주세요. 쌍문 더 주세요. 바로 푸세요. 열심히 좀 잘 풀고 있죠? 1분 지났어요. 지금 한 3번쯤 남겼어요. 풀 수 있는 거 봅시다. 제가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것부터 푸세요. (30초)
퀴즈 종료 10초 전입니다. 타임서. 그래요. 100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친다라고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1번부터 먼저 갈게요. 잘 봐요. 여기 스태프가 주어네요. 맞죠? 뭐 피녹스의 스태프들은 go on a vacation, 휴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들의 슈퍼바이저가 알게 되면 미리 그들의 슈퍼바이저가 미리 알게 되어지면 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뭐 하는 한. 정답은 D가 정답입니다. 해석 잘했네요. 정답은 D. as long as. 2번 보도록 할까요? Mr. 잭슨이 원합니다. 조금 저렴한 식사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는 푸드코트에 갑니다. 원할 때 푸드코트에 가는 거죠. 뭐뭐 할 때. 근데 when이 없고 whenever가 있네. whenever 써도 돼요? 된다라고 했죠. when이나 whenever나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의미상 차이만 살짝 있을 뿐. 정답은 D예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3번 갈게요. 잘 보세요. understands가 동사고요. 뒤에 보니까 cannot be dispersed가 동사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접속사. 보기 중에 접속사 보니까 쌤 what도 있고 that도 있는데요. 그럼 뒤에 뭐가 빠졌는지 완벽한지만 보면 되잖아요. 대부분 수동태는 완벽하죠. 완벽한 문장 앞에 오는 건 뭐예요? That's perfect. 정답은 D. 스태프들은 이해합니다. 뭐를 이해하고 알고 있냐? 해산의 자금인데 어떤 자금이냐면 사내 활동을 위한 자금은요 함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디렉터한테 그거 검사 안 받으면. 4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마이크 쿠퍼는 받았습니다. 상을 수상했습니다. 추리소설에서. 근데 그는 한 번도 어떤 저널리즘 수업이나 라이팅 코र्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반전이네요. 정답은요? even though 이거지. 계속하여 5번. Due to the success of his prototypes. 지금 그가 시범 삼아 했던 게 성공을 했나 봐요. 때문에 the inventor, 기본적으로 그 인벤터라고 말하면 발명가죠. 그 발명가는 최근에 has 뭐를 가지고 있냐면 reputation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reputation이냐면 스스로 증가하는. 정답은 현재 분사 growing reputation이 정답이에요. 계속합니다. 6번. 제임스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전 명구까지 다 나왔네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 정답은 whether.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다. 7번 갈게요. New assignment. 새로운 assignment. 일들이 will be handed out. 이게 나눠질 거예요. 뭐뭐 한 후에. 그 팀 멤버들이 뭐 하고 나서? 보니까 일을 끝내고 나서. 그러면 정답은 아직 일을 안 끝냈으니까 미래 시제. 정답은 will finish 하면 돼요. 혼나요. 왜요? 맞습니다. 지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하죠? 현재가 미래 대신. 정답은 A.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8번 갈까요? Conference room could help. The conference가 could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employee들을. 여러분 help는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그래서 뒤에 뭐로 일을 시켜야 돼?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예요. 준사역 동사예요. help는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의 특징은 목적어한테 일을 시킬 때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 둘 다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요? C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사역 동사의 특징은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 둘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9번. 일부러 제가 9번을 가장 뒤에 뒀어요. 왜?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는지 보려고. 9번 같은 거 딱 했는데 A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정답은 C다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보고 시간 없을 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막 촉박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A 찍으면 안 돼요. 반면에 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니멈 웨이지가 좀 올랐어. 근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10번. Everyone must identify themselves. 누구나 그 스스로 신분을 밝혀야 돼요. 프론트 데스크한테 가가지고. 그들은 짧은 시간 들어갑니다. 짧은 시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혀야 되겠죠. 정답은요? Even
if 맞습니다. 뭐뭐조차 비록 뭐뭐일지라도. 11번 신발이 비쌌어요. 내 생각보다 예산보다. 근데 샀어요. 반전이네. 정답은 얼도. I'm writing. 나는 적고 있습니다. 뭐요? 뒤에 동사 원형 못 오죠. write가 동사였는데. 그럼 to inquire가 정답이겠죠. 문의하기 위해서. 뭐를 문의하기 위해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이 온 거예요. 아주 즐거운 문장 구조네요.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렇죠? 내가 지금 메일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상품이 배송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려고요. 이겁니다. 끝.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해요. 힘들었어요. 재밌는 게 어제 파트 5가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푸는 퀴즈가 진짜 어렵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거는 여기 부교재 문제 다 푸시고 홈워크 다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홈워크 꼭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복습하면서 따라오세요.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내일